오늘은 에코프로비엠의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 중심으로 2025년 상반기 시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1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는 꽤 다이내믹하게 움직였어요. 시작점이었던 1월 15일에는 13만 원 근처에서 등락을 반복하던 상황이었는데 정점을 찍은 건 2월 24일 14만 1,700원이었죠. 이후 급락이 시작되면서 5월 말에는 8만 1,1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거의 43% 가까이 하락한 셈이에요. 이 시기가 기술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었죠. 가장 최근인 7월 11일 종가는 10만 5,200원. 단순히 보면 저점 대비 약 30% 반등한 상태인데요. 이 반등이 단기 반등에 그칠지 아니면 추세 전환의 시작일지는 조금 더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 깊이 들어가 봐야겠죠. 일단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엔 5일, 20일, 60일, 120일 이동평균선이 표시되어 있어요. 가장 짧은 5일선과 21선은 현재 가격 위에 살짝 걸쳐 있거나 근접한 수준이고 60일선과 121선은 여전히 위쪽에 위치해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아직 하락 추세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121선은 굉장히 강한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선이 11만 원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최근 몇 번이나 이 가격대에서 저항을 받았죠. 7월 초도 마찬가지로 10만 6,900원까지 상승한 후 다시 밀리면서 종가는 10만 5,200원에 마감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저항이 아니라 기관과 외인의 심리적 매도 타이밍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각의 구간을 나눠서 기술적으로 해석해 볼게요. 첫 번째 구간은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이때 주가는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14만 1,7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은 거래량과 함께 폭발적으로 나타났죠. 특히 2월 28일 거래량은 약 249만 주. 이건 당일 고점이 확정된 후 매물 소화가 들어가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말 그대로 출구 전략이 진행된 거예요. 이후 두 번째 구간 3월부터 5월 말까지는 완전한 하락 추세였습니다. 특히 3월과 4월은 이동평균선이 데드크로스를 만들면서 장기 하락이 명확해졌고 주가는 10만 원을 이탈하면서 9만 원 초반대에서 지지선 테스트 흐름이 반복됐습니다. 거래량도 급감했고 이건 수급이 빠졌다는 걸 의미하죠.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된 구간입니다. 세 번째 구간은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의 반등입니다. 5월 27일 한 8만 1,100원을 찍고 반등한 건 기술적으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RSI나 스토캐스틱 같은 오실레이터 계열 지표를 보면은 그 당시 심각한 과매도 상태였고 거기다 가격도 장기 하락 채널 하단에 도달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었죠. 반등 흐름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6월 중순 이후 가격 안정화입니다. 급등도 급락도 없이 95,000원에서 106,000원 사이를 횡보하면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정이 끝났다는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초기 패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기술적 포인트는 이동평균선 정렬과 거래량 동반 여부입니다. 현재 5일선이 21선을 골든크로스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주가도 점차 61선에 접근하고 있어요. 이게 뚫리면 다음 저항은 자연스럽게 121선, 즉 11만 원대입니다. 이 가격대 돌파는 단기 추세 전환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 뚫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건 거래량이에요. 최근 며칠 동안 거래량이 약간 늘긴 했지만 6월 초 대비해서는 아직 확신을 주진 못하죠. 즉 돌파 시도는 있었지만 매수 세력의 확신이 부족한 겁니다. 진짜 돌파는 거래량이 150만 주 이상 동반되면서 이루어져야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이쯤에서 잠깐 MACD도 짚고 가볼게요. MACD는 최근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했고 히스토그램도 플러스로 전환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기적인 상승 에너지가 조금씩 살아난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아직 제로라인 위로 강하게 튀어오르진 않았기 때문에 추세의 전환 확정보다는 가능성 열림 정도로 보는 게 적절합니다. 볼린저 밴드로 보면 현재는 중단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6월 말에 하단선에서 반등했기 때문에 이 역시 기술적으로 반등 근거로 볼 수 있지만 아직 상단선 돌파 시도는 없죠. 밴드폭이 수축됐다가 다시 벌어질 타이밍이 오고 있어서 조만간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향성은 거래량이 정해줄 거고요. 이평선 배치를 다시 정리해보면 현재는 정배열 전환 시도 단계입니다. 5일선이 21선을 넘어서려 하고 있고 21선도 상승 기울기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61선과 121선은 여전히 하락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아직 추세 전환이 완전히 확인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투자 전략을 짜자면 보수적인 입장에선 121선을 강하게 돌파할 때까지는 관망, 적극적인 입장에선 10만원 초반대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고 11만원 돌파 시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지금은 추세 전환 초기 단계로 볼 수는 있지만 아직 뚜렷한 상승 추세로 확정되진 않았어요. 핵심은 11만원 돌파 여부와 그때 동반되는 거래량입니다. 이게 확실히 나와야 다음 구간, 즉 12만원 이상으로의 시세 복귀가 가능해지겠죠. PPT 자료 보여드리기 전에 앞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채널을 통해 주식을 배우고 계시거나 매일 종목을 검색하면서 무엇을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좋은 종목을 못 찾아서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흐름을 읽지 못하고 기준이 없이 매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미지 한 장, 굉장히 단순한 그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황을 무시한다라는 점, 두 번째는 종목만 보고 진입한다는 점, 세 번째는 감정적으로 매도 시점을 결정한다는 점이에요. 우선 시황. 여러분, 주식 시장은 매일매일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합니다. 미국 증시, 금리, 환율, 육아, 정치 이슈, 글로벌 산업 흐름 등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내가 매수하려는 종목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에 따라 종목의 탄력도와 거래량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시장이 좋을 때 올라타는 것과 시장이 하락할 때 억지로 버티는 것은 결과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전체 시황을 체크하고 그날의 방향성을 판단하는 데에 시간을 많이 씁니다. 단지 종목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종목이 오늘 시세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인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황을 보지 않고 종목을 보는 건 마치 바람의 방향도 모르고 도시담배를 띄우는 것과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두 번째는 종목 분석. 보통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종목, 카페에서 떠도는 추천주 또는 단톡방에서 갑자기 공유되는 정보들. 여러분도 받아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종목을 왜 추천하는지, 어떤 이유로 지금 진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거 간다, 세력 들어왔다, 빨리 타세요. 이런 식이죠. 그런데 그런 말에 속아서 진입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들어간 순간부터 하락이 시작돼요. 왜? 이미 고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분석할 때는 적어도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 뉴스의 신선도. 둘째, 차트상의 패턴과 지지선. 셋째, 수급 흐름. 이 세 가지가 함께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안정적인 진입이 가능한 겁니다. 특히 뉴스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지점이에요. 좋은 뉴스가 나왔다라고 해서 매수했는데 알고 보니 이미 반영이 끝난 뉴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뉴스는 정보보다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이미 언론에서 퍼지기 시작했을 때는 기관이나 세력들은 이미 다 매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보조지표 해석입니다. 여러분, RSI, MACD, 이평선, 거래량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막상 보조지표를 보면서도 어떻게 매매에 활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RSI가 30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단순한 과매도 신호일 뿐 반등이 온다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실제로는 RSI가 20대에서도 계속 빠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중요한 건 RSI가 아니라 그 시점의 거래량 그리고 세력의 의도입니다. RSI는 보조지표예요. 말 그대로 보조, 주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표는 참고용이지 맹신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건 보조지표를 수급과 세력 흐름, 시장 전체의 분위기, 해당 종목의 위치와 함께 해석해야 진짜 의미 있는 신호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 건 정말 위험한 습관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그럼 나는 대체 뭘 믿고 매매를 해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제가 매일 여러분께 아침에 정리해서 드리는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종목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이 오늘 어떤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지, 시황은 어떤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보조지표들이 어떻게 작동 중인지까지 전부 한 번에 체크해 드리고 있어요. 이 모든 내용을 전부 무료로 구독자분들께는 100%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조용히 수익을 내고 있어요. 소문난 종목, 다 알려진 정보는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정보보다도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언제 진입하고 언제 빠질지 판단하는 기술입니다. 그 판단을 돕기 위해 제가 매일 정리하는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나도 저런 정보 받고 싶다는 생각 드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문자 주세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1-6611번으로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바로 아침 시황 브리핑부터 핵심 종목 분석, 보조지표 해석까지 한 번에 보내드릴게요. 따로 결제나 가입 필요 없이 그냥 문자 하나면 끝입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도 STOCK인 6611 채널 운영 중이니 편하신 방식으로 받아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기업 이슈와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주가 흐름과 차트 분석을 다뤘다면 지금부터는 왜 그런 흐름이 나왔는지에 대한 배경과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들이 펼쳐질 수 있을지를 말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2025년 상반기 동안 에코프로비엠을 둘러싼 이슈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2차 전지 산업 자체의 전반적인 분위기, 두 번째는 양극재 관련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 이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코프로 그룹 내부 이슈와 사업 구조 변화입니다. 자, 먼저 2차 전지 시장. 사실 2022에서 2023년에는 말 그대로 슈퍼 사이클이었죠. 전기차 보급 확대, 배터리 투자 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수주 뉴스 등등 좋은 재료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중국발 공급 과잉입니다. 중국의 CATL, BYD 그리고 다수의 중소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엄청난 양의 공급을 쏟아내면서 시장 전체에 재고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건 국내 소재 업체들, 특히 에코프로비엠 같은 양극재 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죠. 왜냐하면 양극재는 배터리 제조 원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단가가 떨어지면은 실적 압박이 바로 옵니다. 실제로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에코프로비엠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 영업이익률도 10% 이하로 낮아졌어요. 예전에는 15에서 20%대도 찍던 회사인데 이건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다는 뜻이죠. 게다가 에코프로비엠이 주로 납품하는 삼성 SDI는 2025년 상반기에도 큰 폭의 신규 증설 없이 보수적 생산을 유지했어요. 삼성 SDI 입장에서는 프리미엄 배터리 중심 전략이라서 물량을 공격적으로 늘리지 않는데 이게 에코프로비엠 입장에서는 성장 둔화로 연결된 겁니다. 두 번째 이슈는 양극재 가격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니켈 함량이 높은 하이니켈 NCA 양극재는 고가 제품이라 마진이 괜찮았는데 지금은 경쟁 심화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에코프로비엠이 만드는 고니켈 NCA, NCMA 제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술력은 여전히 우수한데 시장 판가 자체가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죠. 이런 구조에서는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해도 수익성 개선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 에코프로비엠도 생산 라인 자동화, 원재료 단가 절감, 중간재 내부화 같은 원가 절감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단기적인 악재성 이슈들이라면 이제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가장 큰 핵심은 북미 진출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미국 테네시에 양극재 공장을 짓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해외 진출이 아니라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보조금을 받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IRA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데 이걸 받으려면 미국 내에서 제조돼야 하죠. 그래서 저 테네시 공장은 에코프로비엠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교두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장은 2026년 본격 양산 예정인데 2025년 하반기부터 시운전 샘플 납품 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주가에 반영되려면 시장이 다시 IRA 관련 기대감을 키울 타이밍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룹 차원의 이슈도 빼놓을 수 없어요. 최근 몇 년간 에코프로 그룹은 사업 재편과 지배구조 정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사실상 에코프로의 핵심 실적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룹 차원에서는 배터리 소재에서 리사이클링, 탄소 포집 등으로 사업 다각화를 시도 중이에요. 이건 긍정적인 장기 시그널이 될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R&D 비용 증가와 이익률 하락을 불러올 수 있죠. 여기에 더해서 2025년 상반기에는 오너 리스크 관련 뉴스도 약간 있었어요. 물론 기존에 비해선 시장 영향이 크진 않았지만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접근하게 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기관의 수급
수급을 보면 5월 이후로는 점진적인 재진입 흐름이 보입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보수적이지만 연기금 중심으로 저가 매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죠. 이건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의 심리적 회복과도 맞닿아 있어요. 이제 향후 전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IRA 관련 북미 현지화 전략. 둘째, 전기차 수요 회복 시기. 셋째, 배터리 소재 가격의 바닥 확인 여부. 첫 번째, 북미 전략은 단기 실적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테슬라, GM, 포드 같은 미국 전기차 업체들이 현지 조달을 확대하면은 에코프로비엠도 수혜를 입을 수 있어요. 물론 그 전제는 양산 안정성입니다. 두 번째는 수요 회복 타이밍인데요. 전기차 수요는 중국이 먼저 살아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확대,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정책 효과가 반영되면은 LFT 위주의 중국 업체들 먼저 반등하고 그 뒤를 따라 고급 배터리 라인이 살아나는 흐름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에코프로비엠 같은 고니켈 계열 소재 업체들도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재 가격의 바닥 확인.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판가가 더 내려가면 회사 실적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이 가격의 바닥 구간이라면 향후 반등은 수익성 레버리지로 연결되겠죠. 실제로 니켈과 코발트 가격은 최근 3개월간 하락세가 둔화됐고 일부 희소금속은 반등 조짐도 있습니다. 이게 이어진다면 하반기부터 마진이 개선될 여지가 생깁니다. 정리해보면 지금은 명확히 변곡점 진입 전 단계입니다. 시장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아직 방향은 명확하진 않지만 모멘텀은 하나씩 쌓이고 있어요.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지는 않았지만 수급과 산업 흐름 정책 변수까지 따져보면 지금은 저평가 구간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조금은 기다림이 필요한 구간이지만 확실한 건 기술만큼은 여전히 탄탄하다는 것.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단순한 부품 회사가 아니라 소재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세 흐름 체크, 이슈 분석, 전망까지 다 보셨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 이미지를 한번 봐주세요. 그냥 광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미지 안에는 우리가 그토록 고민하던 실전 투자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다들 종목 많다고 하시죠? 뉴스도 쏟아지고 유튜브도 넘쳐나고 커뮤니티에서도 뭐가 좋다고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옵니다. 근데 정작 내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떨어져요. 뭔지 너무 잘 아시죠? 왜 그런 걸까요? 정보는 많은데 진짜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계좌를 바꿔줄 수 있는 정보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 한 장의 이미지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문자 광고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출발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2701-6611 여기에 종목이라고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딱 두 글자예요. 그게 여러분이 다음 시장을 준비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라는 말 사실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너무 흔하잖아요. 무료라고 해놓고 결국 유료 전환하거나 텔레그램 들어가자마자 투자금 강요하거나 그런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은 이미 제 채널 구독하고 이 정보를 얻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께 최소한의 실전 정보는 무조건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진짜 구독자라면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사람만 연락 주세요. 불필요하게 과한 홍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이 이미지에 보면은 어떤 분들이 연락을 주셔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너무 많지만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 이거 진짜 핵심이에요. 종목이 없어서가 아니라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게 요즘 시장의 현실입니다. 상승한다고 해서 따라 들어갔더니 고점 좋은 뉴스 떴다고 들어갔더니 이미 끝난 자리. 결국은 정보의 타이밍과 선별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께 필요한 건 뭐냐? 이미 시장에서 필터링된 종목, 다시 말해 거래량, 수급 차트, 뉴스, 그리고 수급 주체까지 전부 고려해서 정리된 리스트. 그런 걸 매일 아침 받을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두 번째, 지금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 맞습니다. 우리도 공부합니다. 뉴스도 보고 리포트도 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정보가 내 투자 타이밍과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손절해야 되는지 이걸 알려주는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걸 매일 아침 간단하게 요약해서 받아볼 수 있다면 하루 종일 흔들리지 않고 계좌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침마다 요약만 받고 싶은 분. 이건 특히 바쁘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출근 준비하면서 장전 전략 보고 통화하면서 시장 방향감 잡고 점심시간에 대응하고 싶을 때 필요한 건 뭐냐? 불필요한 말 없이 핵심만 정리된 자료입니다.
상승 종목이 왜 올랐는지,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오늘 주도주는 뭔지 그냥 빠르게 보고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요약. 이게 투자에서 진짜 실용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전문가의 시선이 궁금했던 분들. 이건 단순히 종목을 찍어주는 걸 넘어서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번 주 흐름이 왜 이렇게 가는지, 연기금이 왜 빠졌는지, 외국인은 왜 이 구간에서 물량을 담는지, 이런 분석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절대 알 수 없는 시야예요. 근데 이걸 매일 아침 받아볼 수 있다면요? 그러면 판단이 달라지고 타점이 달라지고 결국 수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영상 지금 보시는 핸드폰으로 문자만 보내세요. 번호는 010-2701-6611, 내용은 종목이라고만 적어주세요. 그럼 확인 후에 오늘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추천 종목 하나 보내드립니다. 참고로 문자 보내셨다고 해서 텔레마케팅처럼 전화가 오거나 강제 가입이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냥 필요한 정보만 받고 직접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선택의 문제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기회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래에 보면 제3자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문자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이건 형식적인 문구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방침의 표현입니다. 문의하셨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정보가 유출되거나 다른 마케팅에 활용되는 일은 절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심하고 연락 주셔도 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주식은 결국 타이밍이고 방향이고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가 여러분 계좌의 미래를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문자 한 통으로 다음 시장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최소한 이 영상에서는 확실한 길을 하나 열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번쯤은 움직여볼 가치가 있는 타이밍, 바로 지금입니다. 종목이라고만 문자로 보내보세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